지금 나오나요? 네, 지금 나와. 지금 이쪽에 좀 맞춰주는 거 괜찮을까? 이름도 쓰고 백일의순환 다 그린 사람은 해류순환을 같이 위에 얹어서 그릴 건데 자신 없으면 연필로 해라. 정답 내가 보여줄 테니까. 처음 하는 사람은 못 그려도 되고 칠판 보고 따라 그리고 아는 사람은 보지 말고 연필. 작년부터 수업 방식을 완전히 바꿔서 완전히 노베이스인 친구들이 거의 없어서 이제는 그래서 개념을 차근차근히 하는 것보다는 문제를 풀면서 같이 개념을 녹여내서 설명을 해주거든. 그래서 혹시 처음 하는 친구들 중에 수업이 좀 빠르거나 너무 어렵거나 못 따라오겠다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얼마든지 쉬는 시간에 나와서 피드백하면 돼. 선생님 방법을 알려주고 그리고 기초 개념 강의가 필요한 친구들은 선생님이 영상을 다 보내줄 수 있거든. 또는 한 명 한 명씩 명수가 많으니까 보내주기가 힘들면 선생님 유튜브에다가 그거를 영상을 다 열어놓을게. 그래서 혹시 기초 개념 영상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나와서 요청을 하면 돼. 그러면 같이 좀 병행을 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고 일단 대기대순환 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대기대순환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원인이야. 그러니까 지금 돌아다녀 보니까 3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 잘 그리는 친구들도 있고 거의 완벽하게 그려내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있고 뭔가 내가 개념을 암기했던 흔적이 있고 뭔가 아는 용어고 화살표의 방향이 기억이 나기는 하는데 약간 가물가물하거나 아니면 대기의 순환 또는 해류의 순환이 각각 따로따로 잘 외워져 있는데
둘이 얹어서 지금 그리려니까 엉뚱한 데다 그리고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쓱 보고 연필로 그리라고 했던 거야. 자, 거기서 본인들이 작년에 공부했던 것 중에 살짝씩 조정할 것들이 있어. 그런 것들을 위주로 선생님이 좀 더 조정을 미세하게 해주면서 우리의 목표는 7월 정도가 강케이 시즌이 시작이 돼. 그 전까지 이제 완벽하게 구 유형을 좀 대비를 해놓고 그때부터 이제 모의고사 계속 열심히 하면서 만점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야. 분명히 가능하다는 거, 지구과학은. 일단 지구에서 영도, 적도 부분은 겁나게 뜨겁지. 그렇지? 왜 뜨겁지? 왜 뜨거? 극지방보다? 태보기가 직방으로 쏘니까 거의 수직으로 들어오잖아. 근데 극지방 쪽은 해보기가 비스듬하게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단위만적당 희석되겠지. 즉, 지구의 열적인 불균형은 왜 때문이야? 지구가 둥글기 때문이야.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영도는 뜨겁잖아. 뜨거우면 그 주변에 있는 공기도 뜨겁고 공기가 뜨거워지면 기체 분자들끼리 사이 거리가 멀어져. 그럼 같은 부피 내에 몇 개? 못 들어가니까 무게가 어떻게 되겠어? 가벼워지겠지. 그러니까 얘네가 어떻게 돼? 가벼우니까 안녕? 어디 갔어? 지금 지구과학 시간이에요. 길봉쌤 수업 들었어? 그럼 잘 온 거야. 길봉쌤 수업 들었어? 오케이, 오케이. 자, 뜨거워진 공기는 가볍다고. 가벼우니까 어떻게? 하늘 위로? 상승하는 게 시작이야. 그러니까 요것만 기억하면 돼. 그럼 나머지는 그냥 그려내면 되거든? 여기에 화살표가 더 많이 나올 거야, 앞으로. 그러면 그거를 당연히 까먹어. 사람인지라. 그럼 까먹으면 본인이 다시 생각해낼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되잖아. 그렇지. 그래야 수능 문제도 풀 거니까. 해서 이놈들이 올라가는데, 자, 이놈들이 올라가는 한계치가 있어. 거기가 어디냐? 뭐라 하는데? 거기가 어디냐? 대륙권 계면이야. 그 그림 보면 어디냐면 지금 88쪽이야. 보라색 책. 대륙권 계면. 그 그림 보면은 선생님이 대기순환은 세포들을 그려놨는데 왜 극지방 쪽 가면은 내가 뭔가 화살표를 선생님이 그리라고 해서 그리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엄청 찌그러뜨려놔서 화살표 못 그리게 되게 쪼만해져 있지. 극지방 쪽이랑 적도랑 대륙권 계면의 높이가 좀 달라. 대륙권 계면이 뭐냐면 성층권과 대륙권의 경계면인데 대륙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살아 숨쉬는 공간,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공간이고 높이 올라감에 따라 기온이 낮아지는 곳. 그리고 인간이 인위적으로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가 달라지는 그 경계를 기준으로 층을 나눠놨어. 여기가 위가 바로 성층권인데 성층권 같은 경우는 잘 보세요. 아래쪽에 차가운 게 있지. 위쪽에 HOT 뜨거운 게 있지. 차가운 거는 무거워. 뜨거운 거는 가벼워. 그러니까 자기네 동네에서 자기네들 자리가 너무나 마음에 든다고. 그럼 얘네들이 자기 자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려고 해. 이런 상태를 대기역학에서 안정하다고 표현해. 이것은 마치 해수에서 수온 약층과 똑같은 층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밑에서 쭉 올라간 공기가 올라갈 수 있는 그 한계치가 있다는 얘기지. 여기가 바로 대륙권 계면인데 적도 지방은 덥기 때문에 열팽창에 있어. 그래서 대륙권 계면의 높이가 꽤 높아. 한 12km 정도 평균적으로. 극지방은 춥잖아. 공기가 수축해 있어. 그래서 대륙권 계면의 높이가 10km가 안 돼. 한 8, 9km 정도? 그래서 평균적으로 하늘 위로 10km까지만 공기가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럼 얘네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그 한계치에 다다랐어? 그럼 거기서 어떻게 돼? 더 이상 올라갈 수는 없는데 밑에서 계속 올라가. 어떻게 될까? 퍼져나가겠지. 그래서 퍼져나갈 때 항상 양쪽으로 화살표를 그려내주면 화살표가 꼬일 일이 없어. 오케이?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이 가다가 직진할 수가 없어. 왜냐? 지구가 자전하고 있거든. 지구 자전에 의한 전향력이라는 힘이 작동하고 있어. 전향력 실험이 궁금한 사람은 선생님한테 기초 강의를 신청해. 이제 내 유튜브에 열어줄 테니까. 전향력이라는 힘은 전향력이 뭐야? 전이 뭐야? 전, 환, 향은 방, 향, 방향을 전환시킨 힘이야. 무슨 얘기냐? 이 아이들이 가다가
직진을 하고 싶어서 저기 북극곰 만나러 가고 싶었는데 저녁역이란 일 때문에 꺾여버린다는 거야. and 그리고 자기가 최초에 상승했을 때의 온도보다는 분명히 식을 거 아니야. 그럼 차가워지니까 무거워지겠지. 그럼 어떻게 되냐? 이놈들이 가다가 꺾이면서 하강하게 돼. 그 하강하게 되어 현재 평형을 이루게 된 위도가 어디냐면 30도란 얘기야. 그래서 30도에서 하강기류가 쭉 생기고 하강한 공기가 땅굴 파고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지표면에 닿으면 어떻게 돼? 터져 나가는 거지. 여기까지만 그려. 그리고 90으로 가. 90은 춥잖아. 추우니까 공기 차갑고 기체 분자들끼리 사이 거리가 가깝고 같은 부피 내에 더 많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묵직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돼? 밑으로 푹푹 내려오는 거지. 내려와서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가는데 한쪽만 그리는 거야. 자, 이 60도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니? 보세요. 차가운 게 지표면 따라 밀고 내려왔지. 차가운 게 이렇게 밀고 내려오는 걸 어떻게 표시하는 줄 알아? 파란색으로 뾰족뾰족 이렇게 표시해. 여기서만 봤는데 다시 뜨거운 게 타고 올라오지 지금? 이걸 어떻게 표시하냐? 빨강색으로 뽀똑뽀똑 이렇게 표시해. 이거 뭐지? 그렇지. 이거 뭐야? 정체전선. 얘들아 지구과학 원에서 정체전선 딱 두 군데서 배워. 여기 첫 번째 60도. 자 60도의 별명 5글자로. 얘들아 60도 정도가 되면 60도 정도가 되면 우리는 왠지 느낌이 중심만 겁나 고緯도고 겁나 춥고 막 그럴 것 같잖아. 근데 60도는 극지방 앞바다야. 우리 대서양 심순위 가서 대서양 심층수나 가서 북대서양 심층수 또는 남극 중층수 뭔가 들어본 것 같아? 그러한 대서양 심층수계가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위도가 60이야. 극지방 앞바다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60도 정도 가면 굉장히 춥거든? 추운 곳 두 글자로. 한대. 들어본 것 같아? 한대. 하고 여기는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전선이 만들어지는 곳. 한대 전선대라는 별명이 있어요. 외워놓으세요. 한대 전선대를 어디서 봤는지 떠오르지 않으면 개념 공부 이번 겨울에 확실히 하자. 한대 전선대를 내가 어디서 봤더라? 두 번째, 자 정체전선 어디서 배우지? 우리나라? 그치 뭐라고 한다 봐. 뻑뻑뻑만 장마전선. 우리나라 장마. 우리나라 장마전선 누가 만들어? 대체로 위에서 밀고 내려오는 오츠크해와 아래에서 밀고 올라가는 북태평양 오북이의 싸움으로 만들어지지. 정체전선 딱 두 군데서 배우는. 대기대선 완성이 됐어. 끝났어. 엄청 쉽지? 자, 여기에 써져 있는 모든 화살표와 모든 글자들은 전부 외워야 돼. 수능평가원에서 단어를 암기하도록 요구를 하거든. 지구 자전에 의한 영향과 지구의 열적인 불균형에 의해서 남반구와 북반구에 각각 3개씩의 순환이 생기게 되고 이름 외우는 건 어렵지 않지. 한 글자, 두 글자, 세 글자니까 지금 보니까 이름은 거의 기억이 나나 봐. 오히려 화살표는 기억이 안 나고 같이 매칭시켜서 이제 외우는 거야. 꼼꼼하게. 그 페렐 헤들리 순환인데 자 선생님이 설명한 그 논리의 시발점을 기억해. 극순환과 헤들리 순환은 지구의 열적인 차이, 열적인 불균형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만들어진 순환이야. 그래서 1번과 3번 순환은 열적 또는 직접 순환이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 페렐 순환은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양옆에서 순환이 되니까 자기도 엉겁결에 완성됐지. 이걸 뭐라 그래? 얘네들을 간접순환이라고 얘기해. 잘 봐. 이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지상 근처에 특별한 기압 배치들이 생겨. 그 특별한 기압 배치를 가지고 각 위도별 별명을 만들어 놨어. 자, 지구과학 1의 교육과정 목표를 잘 기억해. 지구과학 1의 교육과정의 가장 큰 목표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지구과학적인 관점으로 해석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하늘 위에서도 여러 사건들이 벌어져. 하늘 위 보면은 바람도 불고 있거든. 공기의 수평적인 움직임을 바람이라고 해. 그런데 저 하늘 위에서 일어나는 사건보다는 지상 근처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현상들. 그래서 지상 근처의 기압 배치 그리고 지상 근처의 바람을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리고 나면 한 번씩 평가원에서 힝소같이 하고 3층에서의 상황을 물어봐. 근데 그건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어. 지상이 잘 되어 있으면 3층은 자동으로 되고 개념이 탄탄하게 되어 있으면 자, 그럼 지상부터 한번 가볼게 얘들아. 지상 근처에 보면 영도에 공기가 하늘 위로 쭉 올라가 버렸어. 이걸 기류라고 해. 이게 수직적인 움직임. 하늘 위로 순간적으로 떠나버리니까 지상 근처에 공기가 사라졌지. 공기가 몇 개 없으니까 공기가 누른 압력도 작아지겠지. 그래서 영도는 뭐가 생겨? 저기압이 생겨. 근데 저기압이 한 개만 생길까? 벨트, 적도 벨트 이렇게 뚱뚱하게 있잖아. 여기 따라서 군데 생기겠지. 그럼 저기압이 로우, 군데 이렇게 생기거든. 이런 걸 뭐라 하게? 저압대, 대. 베니오프대, 지진대, 화산대, 대륙대. 뭐가 만들어지는 존이에요. 이런 뜻이지. 지역이라는 뜻. 그래서 영도는 저압대야. 60도도 저압대야. 근데 60도는 저압대라는 말보다는 전선이 훨씬 중요해. 그래서 얘는 좀 특별한 별명을 좀 어려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저압대가 하나 더 있으니까 그래도 영도의 저압대를 약간 구분해주기 위해서 영도의 특성을 앞에 살짝 붙여주기만 하면 되거든. 그럼 영도 다른 말로 뭐라 그래? 그렇지 적도라 그래. 그래서 얘를 뭐라 해? 여기 영도를 적도 저압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근데 적도 저압대 말고 시험에 좀 더 잘 나오는 용어가 있어. 일단 적도, 영도, 더운 곳, 뜨거운 곳, 두 자로 열대 붙인 다음에 자 중요 지상 근처에서 공기가 수평적으로 뭐라 지금 나 정답 나왔어. 뭐 하고 있어? 그렇지 모여들지. 모여드는 걸 어려운 말로 뭐라 하냐면 사랑해요. 사랑하면 모여들잖아. 수렴한다. 그래서 영도의 별명이 열대 수렴대라는 표현이 있어. 이게 시험에 좀 잘 나와요. 적도 저압대는 좀 쉽잖아. 직관적이고 이거보다 열대 수렴대라는 말이 훨씬 중요해. 계절적으로 조금씩 위치가 변할 수 있어. 얘들아 원리를 생각해봐. 원리를 생각해봐. 이 영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핫한 곳. 즉 지리적으로 지구의 중앙, 적도가 있듯이 열의 중앙도 있을 거 아니야. 이 세상에서 제일 핫한 곳. 거기를 뭐라 하냐면 열적도라 그래. 보라색 잘 보이니? 뭐야? 열적도라 해. 봐. 이 세상에서 가장 핫한 곳이니까 공기가 하늘 위로 다 떠나지. 가벼우니까. 그래서 뭐가 생겨? 저압대가 생겨. 맞아. 공기가 없으니까 자연의 원리는 너무 단순해서 너 공기가 없니? 그럼 내가 줄게 하고 주변에서 모여들거든. 그래서 그 저압대로 인한 뭐가 생겨? 수렴대가 생기거든. 잘 봐. 이 원리를 이해하고 있으면 계절적으로 열대 수렴대가 북상하고 남하하는지를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지. 자연스럽게 생각이 든다는 거지. 자, 예를 들면 7월이야. 7월은 무조건이다. 기후변화 외적유행 가도 무조건이야. 7월은 북반구 여름이야. 북반구가 여름이면 남반구는 겨울이야. 자, 그러면 이 세상에서 제일 핫한 곳이 북반구 쪽에 치우쳐 있겠니? 남반구 쪽에 치우쳐 있겠니? 북반구 쪽에 치우쳐 있겠지. 그러니까 열대 수렴대는 7월에 뭐 하는 거야? 상하는 거야. 응?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라고 개념을 이해하는 측면으로 단어를 외우려고 하지. 다시 1월이 됐어. 예외 없이 1월은 외적 유행 가서 헷갈리지 마. 1월은 무조건 북반구 겨울이야. 새청동에도 상관없어. 1월은 무조건 북반구가 겨울이야. 그럼 남반구는 여름이지. 그럼 이 세상 제일 핫한 곳이 어디로 살짝 치우치겠어? 아니, 남반구 쪽으로 살짝 치우치겠지. 평균 기온이 북반구 낮은데. 그치? 그러니까 1월에는 열대 수렴대의 위치가 어떻게 변해? 살짝 남하하는 거지. 그래서 열대 수렴대라는 말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30도는 열대야 아니야? 아니고요. 공기가 확
와서 쌓여 주니까 고압대. 지상 근처에 갑자기 공기가 너무 많아졌어. 아열대, 고압대, 90도는 극고압대. 요거 외우세요. 전부 외워. 지상풍은 지금 돌아다녀 보니까 지상풍은 잘 기억이 나나 봐. 만약에 혹시 화살표를 반대로 그릴 위험이 있었다. 반대로 그릴 뻔했다. 갑자기 직관적으로 딱 생각이 나지 않았다 하는 친구들은 일단은 뭐부터 연습을 하냐면 얘네들을 지상에서 부는 바람의 직진성을 생각하면서 먼저 그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여기 이렇게 점선으로 그려놨지. 지상풍들을 보면 왜 지상풍이라고 표현하냐면 실제로 영어로도 surface flow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상층에서도 바람이 불긴 불잖아. 근데 지원에서는 이건 크게 관심이 없다고. 우리 피부에 와닿는 현상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지상풍이라고 강조를 하는 거고. 이 지상풍의 움직임들을 보면 바람 외우기 쉽다. 90, 60, 30, 0도 방향성 똑같지. 맞지? 북방구 가도 봐봐. 30, 0, 90, 60으로 방향성 똑같지? 얘는 쌍둥이. 다음에 30, 60만 좀 조심하면 되지? 얘 혼자 이렇게 반대로. 다시 얘 혼자 반대로 이렇게 직진하려 하잖아. 그런데 얘네들이 직진을 못한다. 직진을 못한다. 화살표 방향은 까먹을 수 있어. 그리고 헷갈릴 수 있어. 사람이니까 당연해. 그러면 까먹었을 때는 빠르게 화살표를 그려내서 북반구에서는 이 아이들을 오른쪽으로 45도 꺾는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그게 찐 바람에 가까워. 할 수 있겠어? 이게 다 전향력의 영향 때문이야. 다시 이 아이들은 직진하는 방향 대비 오른쪽으로 전향력이라는 힘이 얘네들을 꺾게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꺾어주는 거. 그래서 생각이 안 나면 그렇게 그리면 돼. 다시 남반구는 왼쪽 45도로 꺾으면 돼. 자기네들의 진행 방향, 항상 이 아이들한테 감정이입을 해줘. 자기네들의 진행 방향 대비 왼쪽으로 45도 정도 꺾으면 돼. 왼쪽으로 45도 정도. 그래서 지상풍의 이름 같은 것도 반드시 외워야 된다. 잘 봐. 여기다가 대류의 순환을 얹을 거야. 지금 돌아다녀 보니까 대기순환 따로, 해류순환 따로 뭔가 외우고 있어. 근데 엉뚱한 데다 그리더라고. 해류순환은. 해류의 순환은 대기순환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 해류 대순환의 원인으로, 바닷물의 흐름의 원인으로 첫 번째 뭘 꼽냐? 대기순환에 의한 지상풍을 꼽아. 그럼 대기순환이랑 따로 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 제발. 바람이 이렇게 불지, 밀어주지. 그러면 바람이 밀어주는 풍계대로 해수도 쭉 움직여. 바람이 밀어주는 풍계대로 해수도 쭉 움직여. 지금 보니까 아까 에크만 수송을 그려놓은 거야. 잘 봐. 해류와 에크만 수송은 또 달라. 해류는 진짜 평생토록 흘러가는 일정한 방향성을 갖는 순환이고 에크만 수송이라는 건 그 바람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해수가 어느 방향으로 밀려가는 수송 방향을 얘기해. 해류랑 에크만 수송은 다른 거야. 해류라는 거는 그 에크만 수송에 의한 수압 차이에 의해서 발생한 흐름이야. 그래서 해류를 그려라, 표층 해류를 그려라라고 하면 얘를 그려야 돼. 이해 되겠어? 되겠어? 잘 봐. 갔다. 별일이 없으면 한 바퀴 돌아서 갔다 오지 않겠냐? 지금 모양새가? 근데 가다가 별일이 있다니까? 무슨 별일이 있어? 대륙을 만난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대륙을 만나면? 어때? 얘들아, 이 세상에 바다가 왜 바다가 된 줄 알아? 제일 지대가 낮은 곳이라서 중력에 의해서 물이 고여서 바다가 된 거야. 즉, 반대로 말하면 맥주 마시는 거 아니지? 갑자기 몬스터야? 힘들어? 자, 대륙이라는 곳은 바다보다는 무조건 고지대란 뜻이잖아. 그러면 바닷물이 대륙을 넘쳐 흘러들어갈 수는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자연스럽게 꺾이는 거지. 항상 꺾일 땐 양쪽으로. 꺾일 땐 양쪽으로. 근데 봐봐라. 이 아이가 갔어. 꺾여서 갔어.
북극곰 만나러 끝까지 직진하려고 했어. 근데 가다 보니까 뭘 만나? 편서풍을 만나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얘 때문에 이쪽으로 밀리는 거지. 여기다 그려야 돼. 이 안쪽에 다 그리고 있으면 어떡해. 같이 생각해야 돼. 연계. 다시. 같잖아. 편서풍 이렇게 불잖아. 얘 때문에 쭉 생기는 거요. 그러니까 30, 60 사이에 그려야지. 0도 30도 안에 다 동글뱅글 그리고 있으면 안 돼. 그럼 갔어. 이 바다가 만약에 태평양이라면 우리나라 어디 있을까? 우리나라 이쯤 있을 거고. 우리나라 북한이랑 남한 사이 38선이 지나요. 위도가 38도라서 38선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기 어디 있겠지? 그리고 우리나라 밑에 중국 있지? 세계지도 잘해야 돼. 이 밑에 뭐 있어?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그 다음에 이 밑에 뭐 있어? 남극 대륙 있고 태평양 바다 건너가면 뭐 있어? 지도가 막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아메리카, 미국 있지? 제발. 갔어. 대륙 만났네. 어떻게 될까? 다시 꺾이겠지. 꺾일 땐 항상 양쪽으로. 자, 이건 보세요. 갔는데 저기 북극곰 만나러 가고 싶어서 북극곰 지금 울고 있는데 여기까지 가고 싶었는데 뭐가 불어? 북극곰 불면 어떡해? 이쪽으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북반구에는 저 극지방 근처에 조만한 한대순환이 생길 수가 있는 거라. 한대순환 유일하게 아직 미기출 요소예요. 다시 북반구 쪽은 뭐가 생길 수밖에 없어? 한대순환이 생길 수밖에 없다 구조적으로. 그런데 남반구는 좀 다르다고. 남반구는 원리를 생각해. 어깨로 열려가지 말고. 얘가 꺾여서 이동하는 이유가 대륙에 막혀서라며. 근데 니네 여기 남미 대륙 밑에 어떻게 생긴 줄 알아? 지도 좀 떠올라? 머릿속에? 지도가 떠올라? 지도 한번 볼까? 여기 봐봐. 이게 남미거든? 세모난 거? 이게 세모난 거? 밑에 지금 뚫려 있지? 그러니까 바닷물이 까버려. 그래서 남극 주변을 뱅글뱅글 순환하는 뭐가 나와? 남극 순환 해류 평가원 빈출 나오는 거야. 남반구와 북반구의 큰 차이는 여기서 길다. 그리고 적도 부근을 보면 물이 모였네. 이쪽으로 갈 수는 없고 어떻게 돼? 계속 물은 밀려오고 평생토록. 어디론가 가야 될 거 아니야. 다음이 적도에서 바람의 반대 방향으로 쪼로로로로 흐르는 적도 반류가 생기지. 잘 들어. 적도 반류가 작수형. 여기는 한 번도 안 나왔었어. 이 열대순환, 조그만한 순환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고 제일 중요한 순환은 아열대순환. 제일 크고 클 수밖에 없지. 왜? 원리적으로. 0도, 30도, 30도, 60도를 다 차지하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큰 데다가 우리나라한테 직방으로 영향을 미치지.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맨날 나왔지. 명칭도 다 물어보고 해류 이름 전부 외워야 돼. 그런데 여기를 이제 애들이 잘 하네. 그러니까 힝 하고 여기를 집중해서 내버리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제 더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뭘 공부해야 돼? 뭘 예측해야 돼? 이제 평가원이 무엇을 낼까? 아직 안 나온 미기출 요소 유일하게 남기출. 수난에도 많이 나왔거든. 수난이 한번 볼까? 평가원 기출? 이거 보세요. 평가원에서 이런 그림을 줬어. 다음은 남극 대륙 주변에 나타낸 것이다. 남극 대륙 주변에서 순환하고 있는 해류의 방향은 기억이다. 맞아, 틀려? 맞아? O? X? 몰라? 모르겠어. 안 몰라? 봐봐. 이게 평가원 수능 스타일이다. 뭐냐면 이 지도 버전에서 본 이러한 지구의 모습은 교과서에 없어. 그러니까 뭐냐면 야, 너 교과서에서 이렇게 배웠니? 옆에서 본 지구 버전으로 잘 배워왔니? 또는 아까 그 세계지도 모습으로 잘 배워왔니? 근데 너 그거 생각하고 암기해왔니? 그럼 나는 이제 관점을 다르게 줄게. 넌 항상 옆에서 공부했잖아. 나는 이제 밑에서 똥꼬 밑에서 이렇게 올려다 본 걸로 한번 줘볼게. 여기서 한번 생각해봐. 이게 평가원 수능 스타일이라고. 그럼 이게 당장 떠올라야 돼. 이게 탄탄하게 돼 있어야 관점을 바꿨을 때 건강하게 잘 해석하지. 튼튼하게. 그러면 요거 땅구 스나rio 보니까 이렇게 도네.
그치? 뱅글뱅글 남극대륙 주변을 순환하는데 본홈을 밑에서 쳐다본 거잖아. 이렇게 되겠네? 그럼 시계 방향이야, 반시계 방향이야? 시계 방향으로. 그러니까 기억 방향이 맞습니다. 자, 문제는 풀었잖아. 그럼 한번 자료를 분석해봐야지. 평가원에서 준 그림이니까, 아름다운 그림이니까. 이들이 얼마나 미묘하게 잘 냈냐? 30이랑 60 사이에 명확하게 그려줬지? 그럼 남극순환율은 극동풍 때문이야, 편세풍 때문이야? 편세풍 때문이야. 극자가 들어간다고 무조건 극동풍이 아니지. 원리를 생각해. 그리고 서에서 동으로 흘러, 동에서 서로 흘러. 왼쪽에서 오른쪽이니까 서에서 동이잖아. 그래서 어거지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원리만을 생각하자. 됐니? 자, 다시. A랑 B, 오케이. 여기서 흐르는 해류의 방향 어때? 떠올라 지금? 그치. 어떤 상황인지 떠올라? 아, 일단 남극순환류는 이렇게 흐른다 했고 뱅글뱅글 이렇게 흐르고 이쪽에 뭔가 해류가 흐를 텐데 우리는 보통 태평양, 자, 이 바다가 태평양인지 좀 보여야 돼. 여기 호주 있어요? 거꾸로 본 거니까 태평양이라는 바다에 집중해서 뭔가를 외웠었는데 가서 흐름이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데 대서양 가도 그 순환에 흐르는 방향이 바뀔 이유가 없잖아. 똑같을 거야. 나 대서양 공부 안 했지만 당황하지 말고 태평양이랑 똑같겠지 다를 이유가 없으니까 하고 거기다 그려내면 돼. 지금 뭐냐면 이 B는 우리 태평양에서 공부한 여기서 흐르는 놈이랑 똑같은 놈이야. 근데 남미 대륙 넘어가서 이쪽에 찍어준 것뿐이야. B를. A는 여기다 찍어주는 거야. 자, 그러면 이 A랑 B를 가지고 이 시험에서 뭘 물어봤냐? A랑 B에서 각각 난류가 흐르니 한류가 흐르니 이런 걸 물어봤단 말이야. 자, 그런데 선재 니네들이 수능 출제위원장이라고 생각해봐. A에서 한류가 흐른다. 이렇게 내겠어? 그런 나이반 문제는 내지 않아. 지구과학은 항상 어떻게 내냐면 항상 같은 위도 웬만하면 찍어주고 비교로 성질로 애둘러서 물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A에서보다 B 해역에서 수온이 높니, 염분이 높니, 영양염료가 높니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 그러니까 뭘 공부해야 되냐면 난류와 한류의 성질을 공부해야 되겠지. 난류 같은 경우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모든 애들을 통칭해. 그래서 얘는 바로 직관적으로 떠오르도록 0.1초 만에 떠올라야 돼. 100번을 넘게 물어봤으니까 수염난 하고 딱 외워. 그럼 0.1초 만에 풀려. 수염난이 뭐냐면 수온, 염분은 난류가 높다. 나머지는 한류가 더 높아. 그럼 선지들이 거의 생각 없이 문해 상태 그냥 풀려. 수염난.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이 난류는 우연히도 모든 것이 서안 경계류야. 서쪽의 경계를 흐르는 흐름이야. 보세요. 요놈. 난류지? 저희도에서 거기도 또 남반구 넘어가도 요놈. 난류지? 이거 다 서안 경계류야. 서안 경계는 어떤 특징이 있냐? 좁긴 봐. 같이 엮어서 외워놔. 좁고 깊고 많고 빨라. 이것도 전향력 때문인데. 자, 보세요. 전향력 식이 어떻게 생겼는 거 하니? 나 화면 나와? 이거 넘어가도 돼? 안 나와? 전향력 식이 외우진 않아도 돼? 희한하게 생겼어. 여기서 너희들이 주목해야 될 건 사인 세타인데 이 전향력이라는 식 안에 이 세타 값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위도가 들어가. 그럼 이제 좀 감이 와? 만약에 정도야. 그럼 여기다 0 집어넣을 거 아니야. 그럼 전향력 얼마 돼? 0 되겠지? 90도. 고위도로 갈수록 전향력 어떻게 될까? 커지겠지? 아, 전향력은 고위도로 갈수록 커지는 힘이구나. 전향력은 무슨 힘이라고? 얘네들의 이동 경로를 꺾게 만들어주는 힘이구나. 자, 그럼 가서 볼게. 이 바다가 태평양이라면 이쪽에서 쭉 흘러가고 있는 이 해류의 이름 뭐게? 적도의 북쪽이니까 북적도 해류지. 얘들아 대서양 갔어. 이 적도의 북쪽의 이름이 달라질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 대서양 가도 이름은 똑같아. 이중으로 외울 필요 없지. 북적도 해류가 가. 근데 이 북적도 해류는 그럼 저기도에서 흐르네. 그러면 전향력이 좀 작겠네. 아 그래서
이동 경로가 크게 꺾이지 않고 쭉 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 놈이야. 이 바다가 태평양이라면 태평양에 북쪽에서 흘러다니고 있는 애들이니까 이름이 뭐야? 북태해류겠지? 북태평양 해류. 대상은 뭘까? 북태평양 해류지. 뭐 어려워. 그래서 자, 북태평양 해류가 문제야. 이놈은 꽤 고위도에서 흐르지. 전향력이 좀 세게 작용하겠네. 전향력이 무슨 힘이라고? 이동 경로를 꺾게 만들어주는 힘이라고. 자, 여기 북반구야. 얘네들의 이동 경로 전향력 때문에 어디로 꺾여? 오른쪽으로 꺾인다고. 지금 봐봐. 해류가 가다가 전향력 오른쪽 이렇게 되는 거야. 전향력이 좀 세다. 나 가고 싶은데 그래서 태평양에서 미국 앞바다, 캘리포니아 앞바다를 흘러다니는 이 캘리포니아 한류는 굉장히 넓게 흘러. 그런데 결국에는 그 물이라는 게 순환으로 연결되어 있잖아. 그러면 우리나라 쪽으로 오는 이놈 누구? 겁나 세게 오는. 이놈은 겁나 세게 올 수밖에 없겠지. 같은 양의 물이 좁은 공간에 흘러야 되니까 깊을 수밖에 없을 거고. 유량은 단위 시간당 많을 수밖에 없을 거고 이 정도 빠를 수밖에 없겠지. 그럼 얘들아, 남반구에 넘어가도 원리적으로 서한 경계류는 좁긴 만빠일 수밖에 없어. 보세요. 이놈은 무슨 해류? 그렇지, 남적도 해류. 갔어. 자, 이쪽 이거 뭐지? 태평양이라면? 뭐라 한다. 여기 호주 있잖아. 호주 대륙의 호주인의 입장, 감정이 호주인의 입장에서 이 오른쪽 바다는 동해바다일까 서해바다일까? 동해바다지 오른쪽이니까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야? 저 넘어가잖아. 인도양 쪽 가면 서오스트레일리아 해류야. 이름 어렵잖아. 그 동네 이름 붙이면 돼.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가 흘러왔어. 남극순환류 일부 지류가 아열대 순환에 포함되어 있고 아열대 순환에서 이쪽으로 올라가는 무슨 해류? 페루 해류. 그치? 자, 여기가 문제인데 이놈이 고위대에서 흐르잖아. 그러니까 꺾여. 어디로? 남반구니까 왼쪽으로 이쪽으로. 맞지? 그 사실은 폐류, 한류는 굉장히 넓게 천천히 흘러오는 흐름인 거지. 그래서 전향력의 영향으로 아열대 순환의 중심은 서쪽으로 치우쳐 있어. 이 그림은 무려 다 교과서에 있어. 근데 아직 내지 않았어. 그럼 평가원에서 얼마든지 낼 수 있어. 이거 교과서에 있잖아. EBS에도 그림 있잖아. 너 공부했어? 그럼 나 이거 그림 주고 물어본다? 텍스트는 없지만. 그런 게 신유형이라고 하는 거야, 선지에서. 새로운 문장, 새로운 선지. 아직까지 안 나왔고. 되겠어? 됐어? 얘들아, 우리 여기 대장 쪽 한번 볼까? 오늘의 목표. 너희들의 오늘 목표. 대기대순환과 해류대순환을 이제 절대 헷갈리지 않도록. 왜냐면 지금 돌아다녀 보니까 머리에 다 흔적은 있거든. 이제 그 흔적을 다시 생생하게 만들어요. 생생하게 만들고 5개념 없이 대충 공부하면 안 돼. 작년처럼 대충 공부하면 안 되고 꼼꼼하게 꾹꾹 눌러서 공부해서 빈틈을 자꾸 메워나가야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공부하면 안 된단 말이야. 또 공부해야 돼. 7월 가서 9월 가서 또 공부 새로 공부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은 대기대순환, 해류대순환을 꼼꼼히 외우고 평가원에서 요구하는 명칭까지 외우고 그리고 조금 더 여유가 된다. 그러면 대서양도 여기만 슬쩍 볼까? 약간 쿠로시오 해류랑 한 자리에서 흐른 애가 있어. 얘도 겁나 세. 얘도 겁나 센 멕시코 뭔가 멕시코 막 센 느낌이죠. 쿠로시오랑 멕시코랑 겁나 센 거 서양 경계인데 대서양은 지금 딱 봐봐. 바다 좀 좁지 않니? 그래서 거기랑 연결된 북태 해류가 얘는 그래도 나름대로 쭉 직선을 이루고 흘러갈 공간이 좀 있잖아. 근데 대서양 쪽은 너무 좁지? 북태 해류가 흘러갈 게. 그리고 또 하나 더 대서양에서 정말 중요하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 오죽하면 대서양 심순이라는 단원이 있을까? 대서양 심층순환. 대서양은 대표적으로 심층순환이 일어나는 해역이거든. 심순이는 어떻게 시작돼? 이게 표층 해수가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밀도가 커지는 거야. 밀도가 커지게 만드는 원인 두 개 뭐? T, S. 수온은
차가워지면 되고 염분은 짜증내 맹물보단 뭐 녹여놓으면 무거워질 거 아니냐 묵직해질 거 아니야 그치? 표층에 있는 해수가 TS에 의해서 묵직해져 그러면 자연에 올린 단수 난 여기서 버틸 수가 없네 밑으로 훅 꺼지면서 심순위가 시작되거든 근데 이렇게 심층순환이 일어나는 즉 심층수계가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위치가 외워라 이 세모난 큰 대륙 그린란드 앞바다야 여기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누구야? 혹시 아는 사람? 북심이 북대서양 심층수인데 북대서양 심층수가 이게 다 평가가 나왔던 그림이야 대서양 전체에서 차지하는 부피가 얼마 정도 되는 줄 알아? 80%. 이 넓은 대서양 밑을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 수계가 만들어지는 영역이 여기라고 즉 표층의 해수가 어마무시하게 사라진다고 보더요. 그럼 자연의 원리는 단순하다고 했지. 여기 물이 사라졌지 밑으로. 물이 없잖아. 어떻게? 자연은 항상 공평한 거기 때문에 여기를 채워주려고 표층에서 쭉 밀려 올라오겠지. 흐름이 매우 세죠. 그래서 북대서양 해류는 이렇게 써있다. 이 삐뚤 북대서양 해류 이렇게 써있는 거. 이쪽까지 쫙쫙 빨리 올라오는 거. 그래서 미국 이쪽에 뉴욕이랑 여기에 대서양 중앙해령의 끝에 매달려 있는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라는 곳. 그곳은 뉴욕보다도 고위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뜨거운 물이 쭉쭉 빨리 올라오니까 훨씬 따뜻해. 이해되겠어? 여기까지 구조를 잡으면 좋을 것 같아. 되냐? 오른쪽에 문제 하나 풀어보자. 지구과학 자료를 해석하는 가장 핵심적인 능력, 핵심 능력. 대충 보기. 지구과학은 실제로 지구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배우지. 그리고 지구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변동이 굉장히 심하고 해석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해. 그래서 지구과학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문제를 풀어보면 풀어볼수록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 뭔가 잡히지 않는 느낌? 왜? 자료가 너무 제각각이거든. 그럴 때는 그냥 대충 봐야 돼. 이 자료를 분석할 때 버리는 걸 하나하나 분석하려고 하면 30분 안에 시험을 못 풀어. 시험 운영을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거 대충 봐야 돼. 나 같으면 선생님 같으면 그 이상한 그래프를 이렇게 보겠어. 단순화시켜서. 그리고 두 번째 적도, 영도 부분을 보면 좋아.
왜냐면 지구에서 일어나는 웬만한 현상이 적도를 기준으로 남북반구가 대체로 대칭의 느낌적인 느낌이 있거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각각 동쪽을 향하는 방향, 서쪽을 향하는 방향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므로 내가 그것을 찾아내야 하는데 영도를 보니까 이게 걸쳐 있어서 내가 배운 대로 하면은 영도에 요게 걸쳐 있으니까 이걸로 해석을 하려고 보니 잘 봐. 전체적인 맥락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 전체 맥락을 봐야 돼. 상황을 봐야 돼. 그러면 영도, 적도를 기준으로 대칭적인 형태가 나타나는 게 이 부분이 있는데 보니까 적도 반류 같은 경우는 동쪽으로 흘러가고 북쪽도 해류와 남쪽도 해류는 각각 서쪽으로 흘러가는 대칭적인 형태를 띠고 있구나. 위치는 살짝 틀어지긴 했지. 아까 얘기했잖아. 열적도, 열대 수렴대, 유체에 대한 것을 배울 때는 위치 변화에 대한 걸 신경 쓰면 안 돼. 얼마든지 위치는 변할 수 있어. 그러면 살짝 어긋나긴 했지만 영도 부근에서 이놈이 중앙부를 잡고 양옆이 대칭이구나. 아, 그러면 이게 바로 미안해. 동쪽으로 흐르는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놈이 바로 뭐다? 적도? 반륜가 보구나. 명칭을 묻지 않았지만 열대순환에서 최초로 등장했지, 해류가. 그리고 이 마이너스는 서쪽으로 가는 방향이겠구나. 그리고 남반구와 북반구를 왼쪽, 오른쪽에서 슬쩍 확인해. 왼쪽이 남반구, 오른쪽이 북반구이므로 이놈이 무엇이겠다? 남쪽도 해류이고 이놈이 무엇이겠다? 북쪽도 해류이겠구나. 근데 첫 번째 줄에 태평양이 동그라미 쳐놔. 굳이 태평양이라고 붙지만 대서양과도 똑같아. 이름은. 지구과학에서 잘하는 집 중 하나. 뿔말을 방향성으로 나타낸다. 정수에서의 크고 작음이랑 전혀 상관없어. 값의 크고 작음 상관없어. 그저 방향을 나타내기. 그러면 이 문제 첫 번째 줄에 얘는 배수에 대한 자료라고 돼 있잖아. 이거를 바람에 대한 자료로 슬쩍 바꿔. 그리고 나서 뿔마가 각각 동풍 또는 서풍이다라고 하면 방향성이 반대가 되는 거야. 바람은 불어 어느 쪽이든 붙이니까. 또는 기출의 진화. 뿔말을 남북으로 바꾸는 거야. 그게 기출의 진화야. 이에 대해서 오케이. 자, 얘들아 지금 속도 어때? 하나, 손. 안 해? 대부분. 처음 하는 친구들 중에 나 지금 선생님 너무 힘들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는 지금 내가 시간 줄 테니까 앞으로 나와. 잠깐 쉽시다.